한뼘 서재, 오늘은 재밌는 얘기로 시작할게요. 어느 날 세실과 모리스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다. 모리스,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피께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떻겠나. 세실이 라피에게 가서 물었다.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정색을 하며 대답하기를, 형제여, 그런 건 절대 안 되네. 기도는 신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그럴 순 없지. 세실로부터 라피의 답을 들은 모리스가 말했다. 그건 자네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가서 다시 여쭤보겠네. 이번에는 모리스가 라피에게 물었다.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는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형제여, 기도에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네. 담배를 피는 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미국에서 널리 회자되는 유머 중 하나인데요. 위의 경우처럼 동일한 행동도 어떻게 프레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에서 얻어내는 결과물이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프레임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다시 말해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프레임을 알면 한계처럼 느껴지던 나의 마음가짐도 행동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레임의 저자 최인철 교수는 프레임을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대상이라도 어떤 틀 속에 넣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프레임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불안동모,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라는 사자성어처럼 말이죠. 우리는 보통 큰 결과는 큰 원인으로부터 오고 작은 결과는 작은 원인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행동을 연구해 보면 굉장히 작은 원인들이 엄청나게 큰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관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프레임 안에 넣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당신에게 일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업무를 직업이라고 정의하고 어떤 사람은 커리어라고 정의하고 또 어떤 이는 소명이라고 정의해요. 이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자신의 일을 소명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직업이나 커리어라고 규정하는 사람보다 훨씬 성과가 좋을 뿐만 아니라 행복감도 높게 경험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일에 대한 프레임이 행복을 극대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사물과 상황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다시 내려보는 것, 그것이 바로 프레임을 바꾸는 길입니다. 어떤 프레임을 통해 세상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들이 달라지는 거죠. 혹시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타입인가요?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아인슈타인은 말하는데요. 이번엔 구약 성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구약에는 홍해를 가른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먼저 모세는 12명의 사람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요.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 10명의 내용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땅이 풍요롭기는 하지만 이미 그곳에 정착해 살고 있는 이민족들의 힘이 너무 막강해서 그들과 싸워 이기기 힘들 것 같으니 그 땅에는 얼씬도 하지 말자고 보고를 하죠. 그런데 나머지 2명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임을 강조하면서 진군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결말은요, 가나안 성에 성공적으로 입성을 하게 돼요. 이 이야기는 성취하는 사람과 안주하는 사람의 프레임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성취하는 사람의 프레임은 접근 프레임이고
안주하는 사람의 프레임은 회피 프레임입니다. 접근 프레임은 보상에 주목하기 때문에 어떤 일의 결과로 얻게 될 보상의 크기에 집중하고 그것에 열광하는 반면 회피 프레임은 실패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실수할 수 있다는 데 주목을 하고 보상의 크기보다는 처벌의 크기에 더 영향을 받는 거죠.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으로 보이겠지만 안주하는 사람에게는 어설프게 나섰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인 위험한 곳으로만 보였을 뿐입니다. 프레임 개정판에는 내가 상황이다의 프레임을 강조하는데요.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타인에 대해서만 민감하지만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나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둔감하다고 지적합니다. 타인의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정작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저 사람은 저래 라는 생각의 함정에 빠지는 거죠. 재밌는 실험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한 집단의 남성들에게 매력적인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 여성과 전화상으로 짧은 대화를 나누게 했어요. 또 다른 집단의 남성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은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고 역시 전화로 대화를 나누게 했죠. 연구자들은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후에 여성의 대화 내용만 편집해서 제3자에게 들려줍니다. 이들에게는 각 여성의 매력적인지 혹은 매력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채 해당 여성이 얼마나 다정다감한지 또 얼마나 사교성이 좋은지 등을 평가하게 했어요. 놀랍게도 남성들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여성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여성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사실 남성들에게 보여준 사진은 실제 전화 대상의 사진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전화 매너가 좋았던 여성들이 실제로 예뻤던 건 아니죠. 남성들은 상대가 예쁠 거라고 기대했던 여성에게는 첫 마디부터 부드럽고 상냥했어요. 통화 내내 전화 매너도 훌륭했죠. 반면에 상대가 예쁘지 않다고 생각한 남성은 첫 마디부터가 매끄럽지 못했고 통화 내내 상냥하지 않고 퉁명스러웠습니다. 이런. 그 어떤 여자라도 자신에게 상냥한 남자에게 상냥하고 퉁명스러운 사람에겐 퉁명스러운 것이 인지상정인 법. 다시 말해 여성의 행동은 여성의 성품이 아니라 바로 남성의 행동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기대는 먼저 우리의 행동을 바꿔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그에 반응하는 타인의 행동을 바꾸죠.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내 선입견이 먼저 내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타인의 행동을 바꾸는 이 위험한 순환을 인식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지혜로워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타인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타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보통 타인에게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황이란 사실에 지극히 둔감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프레임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면 그것이 지혜이자 인격의 핵심이 아닐까요?